여러분, 지금 은행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패닉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에 출시될 한 상품 때문입니다. 원금은 100% 보장하면서 이자는 연 8%를 준다. 이거 사기 아니야?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고작 3% 수준인 이 시대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잠들어 있는 그 목돈들이 대이동을 시작할 겁니다. 바로 증권사로 말이죠. 40년 넘게 지켜온 은행의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이 폭탄 선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증권사도 은행처럼 돈을 받아서 굴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은행만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내놓은 상품이 바로 IMA입니다. 종합투자계좌, 영어로는 인터그레이터드 매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하죠.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원금 보장입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메워줍니다. 예금 자본은 안 되지만 증권사 신용으로 보장한다는 거죠. 물론 중도 해지하면 원금 보장 없습니다. 만기까지 꽉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 2배 넘는 이자라니 솔깃하지 않으세요? 한국투자증권은 벌써부터 IMA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인력만 12명을 배치했어요. 미래에셋증권도 IMA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두 회사 다 진심이라는 거죠. 목표는 엄청납니다. 한국투자증권만 해도 내년 말까지 4조 원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나중엔 5조 원까지 키울 계획이래요. 4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고요? 웬만한 시중은행 지점 몇 개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이 3.1% 특판 예금을 내놨어요. 우리은행도 3% 상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역부족이죠. 4%에서 8%를 주겠다는 상품 앞에서 3%는 좀 약해 보입니다. 지금 전국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71%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IMA는 거의 3배 수준인 거죠.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금융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말이죠. 그리고 진짜 안전한 건지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그럼 IMA가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증권사에 1억 원을 맡겼다고 칩시다. 증권사는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기업 대출에 씁니다. 회사채도 삽니다.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요. 그러면서 번 돈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죠? 은행이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고요? 핵심은 투자처입니다. 은행은 주로 안전한 곳에만 돈을 빌려줍니다. 담보 확실한 부동산 대출이나 대기업 대출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자가 낮을 수밖에 없죠. 반면 증권사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갑니다. 성장 가능성 있는 중견기업도 투자하고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업무로 발굴한 우량 투자처도 활용합니다.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물론 위험도 조금 더 높겠죠. 하지만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개꿀 아닙니까? 한국투자증권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수 기관 투자가들만 참여하던 자산에 일반인도 투자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손들만 누리던 혜택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그 파일을 나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조합니다. 해외 펀드 상품도 섞어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죠. 국내만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글로벌로 나가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두 증권사 모두 초반엔 안정형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 4%에서 4.5% 수준이래요. 8%는 어디 갔냐고요? 그건 나중에 투자형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일단 시장 신뢰부터 쌓고 보자는 거죠. 현명한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고수익 약속했다가 망하면 회사 이미지 다 날아가니까요.
단계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키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들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을까요? 요구 불예금이 대거 빠져나갈까봐 겁나는 겁니다. 요구 불예금이 뭐냐고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죠.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 말입니다. 지금 전국 은행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증권사로 옮겨가면 은행 입장에선 재앙이죠. 그래서 급하게 특판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신한은행 3.1% 정기예금 있잖아요. 원래 은행들이 이런 거 잘 안 해요. 수익성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은행도 3% 찍어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임시 방편입니다. IMA가 4%에서 8% 사이 금리를 주는데 3%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말이 재미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법인 자금도 유입될 거래요. 법인 자금이요? 기업들이 놀리는 돈 말합니다. 회사 금고에 잠들어 있는 여유자금이죠. 이것도 IMA로 움직이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만기 전 환매가 어려운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돈을 장기로 묶어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1년에서 3년 정도 안 쓸 돈이 있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2.7% 받는데 IMA에 넣으면 5% 이상 받으니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억 원 기준으로 은행은 1년에 270만 원 이자 줍니다. IMA는 500만 원 넘게 줘요. 거의 2배 차이입니다. 3년이면 차이가 몇백만 원씩 벌어지는 거죠. 이거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도 다양합니다. 기업 대출, 인수금융, 회사채 등등. 특정 자산에만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한대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거죠. 고유동성 자산과 저유동성 자산 비율도 조절한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하고 좀 묶여있는 자산을 섞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돈 찾는 사람이 많아도 대응할 수 있게요. 전문가들 평가는 어떨까요? 금융투자업계는 기대감이 큽니다.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상품 하나 나온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40년 넘게 은행이 독점하던 수신시장에 증권사가 진입한 거니까요. 경쟁이 생기면 소비자한테 이득 아니겠습니까?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달콤한 이야기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IMA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조건을 하나 달았거든요. 바로 모험자본 25% 의무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증권사가 IMA로 모은 돈의 25%는 반드시 모험자본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모험자본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위험한 곳에 투자하라는 거죠. 중소기업 채권, 벤처기업 투자, A등급 이하 회사채 같은 거요.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서민 경제 살리고 중소기업 키우려면 돈이 돌아야 하니까요. 대기업만 좋은 거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도우라는 취지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소기업 채권이 왜 수익률이 높을까요?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경기 나빠지면 중소기업부터 흔들리거든요. 대기업은 버티는데 중소기업은 줄줄이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이스 신용평가왕 책임연구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소기업 채권은 경기 변화에 따라 부실 위험이 높대요. 그래서 증권사 위험 관리 능력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증권사가 잘못 관리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원금 보장은 어떻게 되냐고요?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고객한테 손실 안 주려면 증권사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IMA의 리스크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부담이 엄청난 거죠. 한국신용평가 오수성 연구위원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고객 유치 경쟁이 과도해지면 위험하대요. 수익률을 올리려고 비유량 자산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화되면 증권사가 손실 떠안고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된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뭐냐고요? 현금이 부족해지는 거죠. 고객들이 만기되면 돈 찾는데 증권사가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수익과 위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대요. 욕심내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금융감독원도 19일 간담회에서 못 박았습니다.
무늬만 모험 자본 투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급하래요. 형식적으로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중소기업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는 30%까지만 인정된답니다. 나머지 70%는 진짜 위험한 곳에 투자해야 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증권사가 초반엔 안정형으로 가는 겁니다. 연 4%에서 4.5% 수준으로 시작한대요. 8%는 나중 얘기고요. 시장 신뢰 쌓고 운용 노하우 생기면 그때 공격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똑똑한 전략이죠. 처음부터 8% 약속했다가 망하면 회사 이미지 끝장나니까요. 단계적으로 포트폴리오 확대한답니다. 초기엔 안전한 기업 대출, 인수 금융 위주로 가고요. 나중에 지분 투자나 벤처 투자 비중을 늘린대요. 미래 에셋 증권은 글로벌 투자 역량을 활용하겠답니다. 해외 시장도 보면서 수익률 높이는 거죠.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합니다. 국내 기업 금융 중심이지만 글로벌 펀드도 섞는데요. 결국 핵심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수익률 높아도 원금 날리면 끝이거든요. 증권사 신용으로 원금 보장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아세요? 잘못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초기 상품은 보수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금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에서 출발한대요. 현실적으로 연 4% 초반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8%는 당분간 꿈이고요. 투자형 상품이 나와야 가능한 수치죠. 그것도 리스크 감수해야 하고요. 그럼 이게 사기냐고요? 아닙니다. 다만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8% 받을 생각하지 말고 4에서 5%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은행보다 낫잖아요. 은행 평균 2.71%인데 4에서 5%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충분히 매력적이죠. 다만 중도 해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만기까지 꽉 채워야 원금 보장됩니다. 급하게 돈 쓸 일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당분간 안 쓸 돈 있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IMA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다만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첫째, 여유자금이 있느냐입니다. 1년 이상 안 쓸 돈 말이죠. 중도 해지하면 원금 보장 안 됩니다. 꽉 묶어둬도 되는 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 조정입니다. 초반엔 4에서 5% 수준으로 봐야 해요. 8%는 나중 이야기고 리스크도 더 높아집니다. 셋째, 증권사 신용도 체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은 대형사니까 믿을 만하죠. 하지만 앞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뛰어들 겁니다. 그때는 회사 재무상태 꼭 확인하세요. 원금 보장이 증권사 신용으로 되는 거니까 회사 튼튼해야 합니다. 넷째, 분산 투자 원칙 지키세요. 전 재산 몰빵하지 마시고요. 일부는 은행 예금에, 일부는 IMA에, 일부는 다른 투자처에 나눠두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럼 IMA가 좋은 상품이냐, 나쁜 상품이냐? 좋은 상품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났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은행 예금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밖에 없었잖아요. 중간 단계가 없었던 거죠. IMA는 그 중간 영역을 채워줍니다. 예금보다 수익 높고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리스크도 있고 제약도 있어요. 하지만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은행 영역에 진출했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한테 유리하죠. 금리도 올라가고 서비스도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금융민주화 아니겠습니까? 특권층만 누리던 고수익 투자 기회가 일반인한테도 열린 겁니다. 소수 기관 투자가들만 하던 거 우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라오니까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4에서 8% 수익률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이에요. 증권사가 위험 관리 잘하면 괜찮겠지만 실수하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품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 반응 보고요.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문제없이 운용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굴 필요 없어요.
12월 첫 상품 나오고 몇 달은 지켜봐도 됩니다. 그동안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3% 정도는 받으니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최선이에요. 남들 따라 하다가 낭패 보는 거 많잖아요. 내 돈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IMA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한 것에 투자하세요. 그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은 계속 진화합니다. 오늘 최고였던 게 내일은 아닐 수 있어요. 시장 변화를 항상 주시하고 공부하세요. 정보가 돈입니다. 아는 만큼 벌고 모르는 만큼 손해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MA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풀리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금융 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